안녕하세요. 사연부스입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시작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함께라면 뭐든 될 줄 알았던 그 시절. 하지만 현실은 사랑만으론 지탱되지 않았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버텨낸 시간.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이별. 그러나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명과 수연은 34, 33의 나이로 결혼했다. 대학 시절 연애를 시작해 10년 가까이 만나온 두 사람은 식을 올린 날보다 카페 오픈일을 더 오래 꿈꿨다. 결혼식 날 조촐하게 스몰 웨딩을 마친 둘은 신혼여행을 생략하고 다음 날부터 곧장 카페 준비에 들어갔다. 인테리어는 거의 직접 했다. 도장을 칠하고 중고 가구를 고르고 커피 머신은 렌털로 해결했다. 간판 이름은 필이었다. 진명의 말에 따르면 느낌이라는 뜻도 있고 채운다는 의미도 된다고 했다. 수연은 그 이름이 조금 추상적이라며 처음엔 망설였지만 진명이 진지하게 설명하던 눈빛이 떠올라 그대로 두기로 했다. 홍대 근처에 자리한 그 8평짜리 가게는 낮엔 햇살이 깊이 들었고 밤이면 앞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버스킹 소리에 둘이 함께 리듬을 타며 마무리 청소를 하곤 했다. 장사는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아는 사람들이 놀러오고 SNS에 올라온 사진 덕분에 주말엔 대기도 생겼다. 수연은 디저트를 만들고 진명은 커피를 내렸다.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아는 사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카페 일은 만만치 않았다. 아침 8시에 문 열고 밤 11시까지 닫는 일상을 매일같이 반복했다. 주방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수연은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설거지할 때마다 물이 차가워 손끝이 얼었고 주방 안은 커피 기계 열기 때문에 늘 숨이 턱 막혔다. 진명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아르바이트도 없이 둘이서 모든 걸 처리하자니 커피는 물론이고 손님 대응, 재고 정리, 화장실 청소까지 온통 둘 몫이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같이 해서 좋다는 말이 입에 붙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수연은 말이 줄었다. 주문 실수가 겹치면 혼잣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중얼댔고 진명은 그 소리가 뼛속까지 박혔다. 그래도 참고 넘겼다. 서로 피곤한 거니까 말 안 해도 알 거라 믿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장사 수입은 고정적이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배달을 하지 않으니 테이블 손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커피 원두값, 우유값, 배달 오는 크림치즈 가격까지 하나하나 오르는데 마진은 줄기만 했다. 수연은 장부를 다시 계산하며 말했다. 이거 진짜 우리가 버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거야. 진명은 그 말이 못마땅했지만 맞는 말이기도 했다. 둘이 먹고 살 돈이 빠듯했다. 원래는 1년 안에 자리를 잡고 2년째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쓸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아르바이트는커녕 둘 중 하나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날 장사는 망하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진명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무너지면 다 끝이라 여겼다. 수연은 달랐다. 왜 당신은 매일 버티자고만 해. 뭘 바꿔야 하잖아. 진명은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어떻게든 한 번만 더. 그렇게 한 달, 또 한 달을 넘겼다. 어느 날 카페 문 앞에 한 남자가 서성였다. 수연의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라고 했다. 둘은 반가운 얼굴로 인사했고 수연은 그 남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진명에게 잠깐 카페 좀 봐줘. 나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할게라고 말하곤 자리를 떴다. 진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커피를 내리고 계산을 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그날따라 손님이 뜸했지만 수연은 40분 가까이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온 수연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다. 진명은 그 얼굴이 낯설었다. 대화가 점점 줄었다. 설거지 소리만 들리는 가게, 손님이 없는 오후. 둘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주 보지 않았다. 밤이 되면 종종 싸웠다. 싸움은 주로 조용히 시작됐다. 오늘은 내가 디저트도 다 했는데 왜 그거 하나 안 닦았어? 수연이 던지는 말에 진명은 나도 하루 종일 뛰었어라고 되받았다. 어느 날은 고성이 오갔고 또 어떤 날은 서로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잤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둘은 더 이상 신혼 같지 않았다. 가게가 삶을 집어삼켰다.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무뎌졌다. 피로와 반복된 실망이 그걸 덮어버렸다.
어느 날 수연이 말했다. 우리 좀 쉬면 안 돼? 진명은 되물었다. 가게를 닫자는 거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없는 침묵은 더 큰 갈등으로 번졌다. 결국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장사가 안 풀린 건 계절 탓만은 아니었다. 가을이 오고 거리엔 낙엽이 쌓이는데 가게 매출은 그대로였다. 아니, 더 줄었다. 경쟁 가게는 더 생겼고 유튜브로 유명세를 탄 디저트 카페가 인근에 문을 열었다. 젊은 커플들은 SNS에 인스타 감성이니 포토존이니 하며 줄을 서는데 필은 그런 무기가 없었다. 감성보다는 노동으로 버티는 가게였고 사진보다는 손으로 내린 커피와 직접 만든 파운드 케이크가 자랑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걸 알아주지 않았다. 수연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우린 너무 낡았어. SNS 마케팅도 제대로 안 하고 감성도 없고 진명은 그런 건 돈 들여야 되는 거야. 당장 그 돈이 어디 있어? 라며 맞섰다. 수연은 가게를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명은 그럴 돈도 여유도 없다고 했다. 같은 언어로 말했지만 서로에게 닿지 않았다. 결국 수연은 따로 촬영 장비를 빌려 사진을 찍고 본인이 디자인한 홍보물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SNS 피드 관리는커녕 게시물을 올리는 순간에도 두 사람은 싸웠다. 수연은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하는 사람을 방해하냐고 했고 진명은 내가 손님 커피 내리느라 주방 안에서 죽을 뻔했을 땐 뭐 했냐고 소리쳤다. 고성이 오가던 날 옆 가게 사장이 슬쩍 눈치를 보며 말렸다. 그날 밤 진명은 처음으로 밖에서 술을 마셨다. 원래는 술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목이 탔다. 작고 어두운 선술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게 결혼이었나? 이게 사랑의 끝인가? 집에 돌아오니 수연은 자고 있었다. 진명은 거실 소파에 누웠다. 전기장판이 깔리지 않은 소파는 차가웠고 벽에 기대 누운 채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둘은 말수가 더 줄었다. 가게에서도 집에서도. 그러던 중 수연이 진명 몰래 은행에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됐다. 사업자 대출 상담을 받았던 것이다. 진명은 분노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거래? 수연은 말했으면 당신이 말렸을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지 라고 소리쳤다. 두 사람 사이엔 무언의 균열이 있었다. 이제는 같은 목표도 같은 생각도 없었다. 가게 운영 자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중 진명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얼굴도 못 본 지 반년이 넘었네. 애 낳을 생각은 있는 거니? 진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는커녕 지금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버거웠다. 수연은 자주 핸드폰을 보며 웃었다. 예전엔 진명 앞에서 핸드폰 보는 걸 꺼려했지만 이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듯했다. 어느 날 수연이 샤워 중일 때 진명은 충동적으로 그녀의 핸드폰을 열어봤다. 잠금은 걸려있지 않았다. 톡방 하나가 눈에 띄었다. 민준 선배, 그 남자였다. 카페 앞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 톡 내용은 별게 없었다. 단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 그리고 웃는 이모티콘.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게 가슴을 찔렀다. 진명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다만 더 이상 이 공간에 희망이 없다는 걸 서서히 인정해갔다. 어느 날 밤 둘은 싸우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하루를 마쳤다. 그리고 다음 날 진명이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수연은 처음엔 웃었다. 비웃음 섞인 표정이었다. 그래. 결국 여기까지네. 당신이 먼저 말해줘서 다행이다. 그렇게 끝났다. 가게는 정리할 수 없었다. 임대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연이 떠나고 진명이 혼자 남았다. 가게는 더 썰렁했다. 손님도 줄고 진명은 혼자 커피를 내리며 무표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가끔 수연이 남긴 물건들을 발견할 때마다 손이 멈췄다. 머그잔, 틴 케이스, 마스킹 테이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날들을 끄집어냈다. 어느 날 정수기에서 물을 받다가 무릎을 꿇고 울었다. 아무도 없던 가게 안에서 손이 떨리고 숨이 끊길 것 같았다. 사람은 사랑이 식어가는 걸 견디기 어려운 존재였다.
이혼 후 진명은 집도 가게도 수연에게 넘기지 않았다. 대신 집 몇 개만 챙겨 나왔다. 정리라기보단 도망이었다. 영등포역 근처 고시원에 방 하나를 얻었다. 창문 없는 1.5평짜리 방. 달력 한 장 붙지 않은 하얀 벽과 가짜 나무 무늬 장판이 전부였다. 바닥엔 얇은 매트리스 하나가 깔려 있었고 작은 선풍기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냄새는 늘 눅눅했고 복도에선 옆방에서 틀어둔 TV 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 며칠은 잠만 잤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낮에도 밤에도 잠만 잤다. 눈을 떠도 눈을 감고 싶었고 깨어있어도 무언가를 할 힘이 없었다. 휴대폰은 진작에 꺼뒀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어머니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그럴 체면이 없었다. 사업 망했다는 소리는 할 수 있어도 아내와 갈라섰다는 말은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었다. 한밤중 편의점에 다녀오며 비닐봉지를 든 손이 한없이 가벼운 날이 있었다. 삼각김밥 하나와 캔맥주 2개. 계산하고 나오는 길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볼이 홀쭉해졌고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다. 무기력은 외로움과 만나 사람을 병들게 했다. 가끔 고시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대부분 눈을 피했다. 비슷한 처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분위기, 어색한 인사조차 오가지 않았다. 진명은 매일매일 자신이 점점 더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 어딘가에 누군가의 인생에서 지워진 잉크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자책은 깊어졌다. 결혼은 왜 했을까? 가게는 왜 열었을까? 왜 그땐 더 부드럽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서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상처만 남겼을까? 그러나 후회는 늘 늦다. 돈은 빠르게 바닥났다. 통장 잔고가 4만 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진명은 처음으로 공공근로 알바를 알아봤다. 거리 청소, 공공주차장 정리, 주차 단속 보조 같은 일들. 40대 중반의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젊었을 땐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드니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안 왔고 면접을 가면 젊은 사장이 생각보다 연세가 있으시네요라며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결국 고시원 근처 구청에서 일하는 형이 소개해준 일용직 자리 하나를 얻게 됐다. 택배 상하차, 새벽 5시에 시작해 10시까지. 하루 4만 원. 그 일은 육체적으로 고됐지만 정신은 비웠다. 아무 생각 없이 박스를 옮기고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서 있다 보면 시간은 갔다. 고단함 덕에 그날은 밤에 잠도 잘 왔다. 몸이 고장 나면 마음은 생각을 멈춘다. 하지만 매일 4만 원으론 삶이 이어지지 않았다. 고시원비, 식비, 가끔 마시는 맥주, 전화 요금, 하루살이처럼 지냈다. 어느 날 밤, 카페 앞을 지나갔다. 일부러 간 건 아니었다. 우연이었다. 수연이 가게를 그대로 이어받았는지 간판도 그대로였다.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안으로 낯선 남자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수연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진명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 다시 걸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고 고시원 방은 더 차가웠다. 담요를 둘둘 말고 누웠지만 손끝이 시렸다. 그때 처음으로 울음이 아닌 숨이 나왔다. 깊고 길게 한참을 참고 있던 숨이. 그날 이후 그는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느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나고 싶진 않았다. 남은 건 체력과 시간뿐이었다. 어떻게든 뭔가 해야 했다. 그래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고시원에서 살며 하루 4만 원 벌던 사내는 그날 이후 다시 손을 씻고 머리를 감고 고개를 들기로 했다. 처음 시장에 나가게 된 건 우연이었다. 구청에서 일용직 배당을 기다리던 날 담당 공무원이 말했다. 시장 안에 떡볶이집 사장이 잠깐 사람 구한다던데 하루 2~3시간만 도와줄 수 있어요? 진명은 망설이지 않았다. 조건은 시급 9,000원. 하루 3시간. 많지는 않았지만 일단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시장은 신길동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오래된 재래시장이었다. 비닐 천막 아래 늘어진 야채 가판대, 종이박스 깔린 좌판들,
이따금 욕설이 섞인 상인들의 말다툼이 정겹기도 한 그런 곳이었다. 진명이 배정된 곳은 그 안쪽 구석에 있는 진미분식. 사장은 50대 초반의 여자였고 사람 부리는 말투가 거칠었다. 이거 설거지 싹 해놓고 오뎅 국물 좀 끓여놔요. 기름은 오늘 새로 갈았으니까 손대지 말고. 처음엔 기분이 상했다.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그만둘 여유는 없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설거지, 반죽 준비, 상 차리기. 가끔 튀김도 건졌다. 장사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고시원에 있는 것보단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익었다. 건너편 채소 가게 사장, 늘 술기운에 잠긴 생선 가게 사내, 구석 떡집에 말 많은 아주머니까지. 처음엔 서로 말도 안 섞던 이들이 어느 날부터 슬쩍 말을 붙였다. 저쪽 사장 아들이 또 사고 쳤대요. 형 씨는 뭐 하다 오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말수가 없네. 그렇게 진명은 조금씩 사람들 틈에 섞였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던 날 분식집 사장이 말했다. 이제 익숙해졌지? 나 다음 달엔 제주도 좀 갔다 올 건데 가게 며칠 맡아볼래요? 진명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에게 뭔가를 맡긴다고 했다. 가게를 맡은 며칠 동안 진명은 밤마다 레시피를 적었다. 떡볶이는 몇 분을 끓여야 제일 걸쭉해지는지, 튀김은 몇 초를 더해야 바삭한지, 커피를 내려 마시던 손이 이제 오뎅 꼬치를 돌리고 있었다.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다. 하루하루 정해진 루틴이 생기고 그 안에서 손님이 형, 튀김 하나 더 줘요라고 웃으며 말해주는 순간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단골들도 생겼다. 중학교 앞 문방구 여사장님, 혼자 장 보는 노인, 매일 소주 한 병 사서 오는 말없는 아저씨. 말이 오가고 얼굴을 알아보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진명은 장사란 게 단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 한 달 뒤 분식집 사장이 돌아왔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물었다. 손님 안 줄었지? 오히려 늘었다고 하자 사장은 웃으며 말했다. 형씨, 가게 하나 해볼래요? 나 아는 사람이 반년 계약 남기고 장사 접는데 조건 괜찮아. 진명은 고민 끝에 제 이름으로 첫 계약서를 썼다. 평생 처음으로 아무도 동업자가 아닌 혼자 시작하는 가게. 이름은 오늘분식으로 지었다. 특별한 뜻은 없었다. 그저 오늘 하루만이라도 괜찮게 살고 싶단 생각이었다. 장사는 잘 됐다. 뻥튀기 장사 아저씨가 가끔 와서 무료로 과자도 나눠줬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김밥을 포장해 갔다. 중학생 둘이 와서 라면을 나눠 먹기도 했다. 하루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다. 형씨, 왜 이렇게 말수가 없어? 어디서 왔대? 진명은 웃으며 대답했다. 원래는 커피 내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들어간 그는 혼자 앉아 종이에 가게 이름을 또박또박 써봤다. 오늘 분식. 그 이름 아래 조용히 적었다. 운영자 정진명. 이름을 쓰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은 없었다. 왠지 울컥했다. 다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매일 6시에 일어나 시장 문이 열리기 전까지 분식 재료를 준비했다. 일은 여전히 고됐고 손목은 저렸지만 매일 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건 견딜만 했다. 언젠가부터는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았다. 라면 물은 당신보다 잘 맞춰. 아저씨, 튀김 너무 커서 입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진명은 웃었다. 진짜로, 그때 내가 많이 미안했어. 수연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꾸며낸 것 같진 않았다. 오래 참은 말이었고 꺼내기까지도 쉽지 않았던 눈빛이었다. 진명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그땐 내가 너무 꽉 막혔었지. 무조건 버티자고만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가 해주지 못했던 말들을 조용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수연은 이혼 이후 잠시 부모님 집에 들어갔다가 지인 소개로 사무직 일을 시작했단다. 장사는 버거웠고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점점 무서워졌다고 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신경이 날카로웠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당신한테 화낸 게 아니라
내 현실에 화났던 거였어. 근데 그걸 죄다 당신 탓으로 돌렸지. 진명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들이 위로처럼 들렸다. 그 시절 누군가에게 너도 힘들었겠구나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절실했던 걸 이제서야 서로가 알게 된 거였다. 그날 수연은 가게에 40분쯤 앉아 있었다. 비는 내내 그치지 않았고 진명은 조용히 김밥을 싸고 튀김을 건졌다. 그녀는 자주 창밖을 바라봤고 가끔씩 혼잣말처럼 여기 냄새 예전이랑 똑같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뜸을 들이며 말했다. 가끔 와도 돼? 진명은 짧게 말했다. 그래, 언제든. 그렇게 감정의 매듭 하나가 느슨하게 풀렸다. 몇 주 뒤 수연은 다시 왔다. 이번엔 작은 반찬통을 들고 오징어 젓갈 좀 했어. 당신 그거 좋아했잖아. 그녀는 예전보다 말이 더 조용했고 진명은 그 조심스러움이 싫지 않았다. 이후로도 수연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왔고 가게 뒤편 의자에 앉아 책을 읽기도 했다. 둘은 예전처럼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때론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시간이 흘렀다. 시장 사람들은 말이 빠르다. 금세 오늘 분식 사장 전부인이 자주 온다더라는 소문이 돌았고 생선가게 아줌마가 슬쩍 떠봤다. 사장님, 부부는 도로 붙는 거라더니 맞네. 진명은 웃어넘겼다. 부부든 아니든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데 3년이 걸렸다면 그건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다. 그해 겨울 진명은 시장 내 작은 공간을 얻어 오늘 분식 맞은편에 커피 코너를 하나 더 냈다. 커피 기계를 다시 만지는 건 오래된 악기를 다시 연주하는 기분이었다. 수연은 그 코너에 메뉴판을 직접 만들어줬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따뜻했고 메뉴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함께 먹는 커피는 조금 더 따뜻합니다. 다시 부부로 돌아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와 다시 믿음을 쌓고 함께 살아가는 감정을 느끼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어느 날 밤, 가게 정리를 끝낸 후 수연이 말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 진명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땐 헤어져야 했어. 그래야 지금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조용히 이어 말했다. 앞으로는 오늘 하루만 잘 살자. 내일 말고, 다음 주도 말고, 그냥 오늘 하루.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밖에선 시장 간판 불이 하나둘 꺼져갔다. 진명은 셔터를 내리며 생각했다. 이제 다시는 버티기만 하며 살지 않겠다고. 오늘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이 모든 실패와 상처보다 훨씬 큰 복이라는 걸 그는 이제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두 사람은 결국 삶의 무게에 부딪혀 서로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놓치는 일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멀어져야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실패와 후회, 외로움 속에서 다시 일어선 진명은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부스였습니다.